도대체 왜 손흥민이 1위가 아닌 겁니까? 이 질문은 지난 며칠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게시판과 각종 축구 커뮤니티, 그리고 SNS를 뜨겁게 달군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13경기 12골.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그것도 시즌 도중에 합류한 선수가 낯선 리그, 낯선 잔디, 낯선 동료들과 뛰면서 만들어낸 기적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2위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현지의 LAFC 팬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MLS 사무국이 드디어 눈이 먼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사무국이 발표한 공식 성명서의 행간을 꼼꼼히 읽어내려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들은 1위 트로피를 다른 선수에게 건네주면서도 정작 그들의 시선과 찬사는 오직 한 사람, 2위를 차지한 손흥민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영입 2위를 차지했다는 단신 뉴스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런던의 왕좌를 스스로 내려놓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도전장을 던진 한 남자가 어떻게 단 3개월 만에 그 거만한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콧대를 꺾어 놓았는지 그 전율 돋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복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시계를 2025년 여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와의 긴 동행을 마치고 LAFC행을 선택했을 때 전 세계 축구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냉소적인 비평가들은 이제 손흥민도 끝물이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러 미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비아냥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의심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수년간 혹사당한 무릎과 발목, 거기에 더해 런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더운 캘리포니아의 날씨와 살인적인 이동거리는 아무리 철인 손흥민이라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니,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흥민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시차 적응이 끝나기도 전에 그라운드에 투입되었고 마치 어제까지 이 리그에서 뛰던 선수처럼 그라운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MLS 사무국이 발표한 2025년 최고의 영입 톱 10분 순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흥민이 해낸 일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위는 올 시즌 신인상을 차지한 샌디에이고의 앤디스 드레이어였습니다. 물론 훌륭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손흥민과 비교가 될까요? 손흥민은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합쳐 고작 13경기를 뛰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팀 전술을 익히고 동료들의 이름을 외우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13경기에서 무려 1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경기당 1.23개. 이것은 90분마다 무조건 한 골 이상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능력치가 꽉 찬 캐릭터를 생성해놓고 초보자 리그에 던져놓은 것과 같은 그야말로 생태계 파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위가 아닐까요?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즈음 MLS 사무국은 이례적으로 아주 긴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보통 순위 발표에는 간단한 축하 메시지만 남기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마치 변명문 혹은 반성문 같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경이로웠다. 하지만 그가 뛴 경기 수는 너무나 적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되어 온전한 한 시즌을 보냈다면 그가 이 랭킹 1위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No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식 기관이 2위 선수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손흥민이 실질적인 1위다 라고 공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1위에게 트로피를 주면서도 마음속의 MVP는 손흥민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2위인 유일한 이유는 그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그 마법을 보여줄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 평가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경쟁자들의 면면 때문입니다. 이번 톱10 리스트에는
독일 축구의 전설 토마스 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뮬러 역시 밴쿠버로 이적하며 MLS에 입성했고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뮬러는 5위에 머물렀습니다. 9위에는 마르코 파샬리치가 이름을 올렸고요. 뮬러 같은 레전드도 5위를 기록하는 치열한 리그에서 중간에 합류한 손흥민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현재 진행형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손흥민은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합류는 LAFC라는 팀 전체의 체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오기 전과 후의 LAFC는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분석합니다. 기존 에이스 데니스 부앙가와의 파트너십은 그야말로 영혼의 듀오였습니다.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면 부앙가가 파고들고 부앙가가 시선을 끌면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완벽한 파트너십. 덕분에 팀은 정규리그 3위에 이어 MLS컵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특히 밴쿠버전에서 보여준 그 환상적인 프리킥 골은 미국 전역에 손이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각인시킨 명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무국의 발표는 손흥민 선수에게 오히려 좋은 자극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승부욕 강한 그에게 2위라는 성적표는 그리고 풀시즌이었다면 1위였을 것이라는 가정법은 내년 시즌을 향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증명하는 선수입니다. 함부르크 시절부터 레버쿠젠 그리고 토트넘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편견과 싸워왔고 늘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2026년 시즌을 상상해봅니다. 이번 시즌이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내년은 본편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중간 합류라는 핸디캡도 사라졌습니다. 겨울 전지훈련을 통해 팀 동료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것이고 체력적으로도 100% 충전된 상태에서 개막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13경기에서 12골을 넣은 선수가 34경기의 풀시즌을 치르게 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30골 이상의 득점이 가능합니다. MLS 사무국이 언급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어쩌면 내년 시즌 MVP 트로피에 미리 새겨질 문구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축구계는 지금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손흥민의 다음 시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 맛보기로 보여준 반 시즌의 활약이 리그 전체를 뒤흔들 정도였는데 그가 작정하고 덤벼들 풀시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증명했습니다. 무대가 어디든 나이가 몇 살이든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이죠. 13경기 12골 4도움. 이 비현실적인 숫자는 그의 미국 정복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과연 내년 이맘때 우리는 손흥민의 이름을 어디에서 보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높은 곳에서 모두의 박수를 받으며 서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손흥민 선수의 풀시즌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